여름방학 인천광역시 교육청 중등생 젤부 여름방학 우주 프로젝트 중등생 젤부 안녕하세요. 2024 쌤큐브 중학교 국어 고전 어휘 부분을 맡은 이민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고전 어휘에 관련해서 몇 가지 단어들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그럼 한번 같이 가볼까요? 선생님이 중학교에서 수업을 해보니 고전에 대해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로 모르는 어휘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보고, 두 번째로 고전 작품에 나오는 예시를 통해 어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모르는 어휘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나요? 너무 무서워 라고 도망치진 않나요? 먼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무슨 뜻일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어휘에 대한 친숙도를 올리고 다음에 만났을 때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라고 한다면 앞, 뒤의 문장을 읽고 이런 단어겠구나, 이런 의미겠구나 라고 맥락을 파악하여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맥락을 파악하는 게 어렵다면 세 번째로는 사전을 찾아볼 수도 있어요. 직접 사전을 찾아보면 그 단어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매번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멈춰서 사전을 찾다가는 내용을 읽기도 전에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어의 의미를 유추하면서 읽어보고 정확한 단어의 의미를 모를 경우에는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둔 뒤 나중에 정확한 뜻을 찾아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만 어휘에 대한 이해도가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예시를 통해서 어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권선징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들어봤어요, 저 알아요 하는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권선징악은 착한 일은 권장하고 악한 일은 벌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로 흥부전의 줄거리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가난했던 동생 흥부는 부러진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고 박씨를 얻어 부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형 놀부는 제비의 다리를 일부러 부수고 고쳐준 뒤 박씨를 얻게 됩니다. 놀부가 얻은 박에서는 놀부를 괴롭히는 것들만 가득 나와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착한 일은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쁜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주제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럴 때 권선징악을 사용합니다. 이 흥부전의 줄거리를 통해서 하나 더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는 착함과 악함에 따라 행운과 불행이 따라온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착한 일을 할 경우에는 행운, 행복이 오고 악한 일을 할 경우에는 불행이 온다 라는 의미입니다. 흥부전에서도 가난했지만 착하고 남을 돕는 흥부는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한 놀부는 벌을 받게 되었죠. 이게 바로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시전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을 살펴볼 거예요. 세 번째 단어는 독수공방입니다. 독수공방이란 혼자서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박시전에서는 아내가 남편 없이 혼자 지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간 서방님은 한 번도 부인께 정을 주지 않으셨고 대부인의 박대, 괴롭힘마저 심해 이렇게 밤낮으로 홀로 지내고 계십니다.
집안의 대소사에 참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늘같이 기쁜 날에도 독수 공방만 하고 계시니 곁에서 지켜보는 소인조차도 슬픔을 이길 수 없을 듯 합니다. 여러분, 아까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문맥을 통해 이해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었죠.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밤낮으로 홀로 지내고 계십니다 라는 부분을 통해서 독수 공방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길흉화복이라는 단어를 살펴볼 거예요. 길흉, 운이 좋고 나쁨과 화복, 재앙과 복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길흉화복은 하늘에 달린 것이라 인력,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박시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일과 나쁜 일, 재앙과 복은 하늘에게 달린 거다, 운명이다 라는 의미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고진감래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박시전에 등장하는 일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진감래의 뜻을 먼저 살펴보면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 라는 것입니다. 예시를 볼게요. 여러 부인은 슬픔을 진정하고 내 말을 들으십시오. 세상 사는 곳 고진감래요. 흥진비례라 합니다.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고 평안히 가 계시면 3년 후에 우리 세자와 대군 그리고 그대들을 데려올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용을 추측해보면 현재 슬픈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를 진정하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금 슬픈 상황, 쓴 것을 이겨낸다면 단 것, 즐거운 상황이 온다는 위로의 말이 되겠죠? 같은 장면에서 나오는 이 흥진비례라는 뜻도 한번 알아볼게요. 흥진비례란 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닥쳐온다. 세상 일은 순환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고진감래와 유사하게 이 흥진비례가 쓰인 이유는 어떤 일이든 세상 일은 돌고 도는 거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우리 기다려보자 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윤선도의 오우가라는 작품을 통해 어휘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가는 5가지의 우, 친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 벗이 몇 친구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더욱 반갑구나. 두어라 이 5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벗은 여러분이 추측한 대로 친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목 오우가를 살펴보면 5친구라는 의미가 되겠죠? 오우가의 제1수에서는 그런 5친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석의 수, 두 번째로는 수석의 석, 세 번째로는 송죽의 송, 네 번째로는 송죽에서 죽, 5번째로는 달입니다.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면 수는 물, 석은 돌, 송은 소나무, 죽은 대나무, 달은 달입니다. 고전 작품에서는 이렇게 한자를 활용하여 수석, 송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송이 나오면 소나무가 아닐까? 죽은 대나무가 아닐까? 생각해보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오우가를 통해 하나 더 알아볼 단어가 있습니다. 오우가는 자연에 대해서 예찬하는 작품입니다. 그럼 예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찬은 무엇이 훌륭하거나 좋거나 아름답다고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우가가 자연 예찬이라고 했으니 윤선도의 오우가에서는 5친구, 즉 자연이 대단하고 훌륭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겠죠. 이렇게 오우가를 통해서도 간단히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모르는 어휘가 나왔을 때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전 소설을 통해 각각의 어휘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고진감래와 인과 응보 등 여러 단어들이 있었죠?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윤선도의 오우가 라는 작품을 통해서 각각의 단어들의 의미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이번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수업 시간에는 고전 소설에 대해 맛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요.